네, 37강 점유 취득시효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 효과는 우리 전시에 배웠지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 청구권 취득. 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법률 관계를요, 우리가 조금 그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간단하게 먼저 이전 등기를 받았다. 즉, 을갑. 요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그런데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보다 후를 먼저 보는 건 얘가 더 간단하니까. 그리고 시험 자체에서는요, 완성은 됐지만 등기하기 전의 법률 관계. 이 부분을 완성 후 등기 전.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가 집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이전 등기를 했다. 그때는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취득을 했을 때 여기서는 두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소유권 취득에는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소급표가 있다라는 말은요, 이때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하기 때문에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였던 걸로 다뤄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원시 취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자, 이 부분에서 을이 요건 갖춰서 점유하고 있죠. 얘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래서 가령 완성되기 전에 가령 점유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된 시점에 갑이라는 애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 하나 받은 게 있다.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게 있다. 그러면 얘가 등기를 했을 때는 원시 취득하니까요. 원시 취득했을 때, 자, 건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하죠. 건물 처음에 차로 지었을 때 거기에 저당권 같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원시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부담이나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 줄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47조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 전 2조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확인하셨죠?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만약 지금 을이라는 친구가 점유하는 동안에 정한테 임대차를 해가지고 이 정으로부터 차임을 받은 게 있다. 이 시효기간 진행 중에 받은 차임이 있다. 이 차임은 원소유자에게 갑에게 귀속한다 하면은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급표가 있으니까 을은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였다. 그러니까 이 차임은 갑에게 귀속하는 게 아니라 만약 갑에게 귀속한다면 을이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판례 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즉 민법 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며, 이는 원시 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해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저당권은 소멸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요 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 그래서 양가를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죠. 완성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취득했고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는 아니고, 그러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완성이 됐으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지 아직 여전히 등기 명의는 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굽니까? 예, 갑이 소유자입니다.
여전히 얘는 그냥 점유자일 뿐이죠. 그러면 나는 소유, 너는 점유해가지고요. 얘한테 그 인도 청구, 뭐 점유, 그러니까 방해 배제 청구라든지 인도 청구 이게 되겠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 판례에 따르면요. 을은 아직 등기를 안 해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갑에게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갑은요.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의무자. 의무자는 권리자한테 이런 식으로 개길 수가 없다. 개길 수가 없다. 네,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판례 봅니다. 민법 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금 그랬던 건 등기가 지금 갑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동산이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미등기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가 없다. 필수 판례죠.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해야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판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을갑, 여기가 등기 명의.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는 따로 있다. 그러게 되면 이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 그러면 A가 소유자니까 이 등기는 무효등기라는 겁니다. 무효등기. 그러면 결국에는 을은요.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A한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A를 대위해서 요 무효등기의 말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로부터 등기 받아오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효등기의 명의인인 갑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 소유자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루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 점, 인, 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얘들은 모두 다 채권적 청구권. 왜? 등기함으로써 물권을 갖게 되니까 이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해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지금 나와 있는 건 시효 완성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를 상실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해서 3대 1의 구조로. 요 인이라는 것은요.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점유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점유하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개길 수 없다. 다음 판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말은 권리자이고, 소유 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아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즉 의무자는 권리자에 대하여 개길 수가 없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불법 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완성 후의 사정 변경입니다. 완성 후의 사정 변경. 그러면 완성 후의 사정 변경은요, 완성 후의 소유자 변동 등, 그 다음에 완성 후에 점유자 변동,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을갑. 갑이라는 애가요. 자, 먼저 이 판례의 출발은 뭐냐면, 통상의 경우에는요, 갑은요,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갑은 여전히 지금 자기 거라고 알고 있지. 만약에 자기 거라고 알고 있고, 을이라는 애가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자기 거를 취득시했다는 걸 통상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갑은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하고 등기를 격려를 해 줬다. 그러게 되면은요, 이러한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을은 이러한 것을 용인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을이 갑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어떻습니까?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갑한테만 주장하는 거지,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요, 또 을갑. 갑이라는 애가 이번에는 병은행에 가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것도 적법한 권리 행사죠. 그러니까 요거를 용인해야 한다. 용인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른 게, 갑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으니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가지고요, 여전히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으나 이 저당권은 용인해야 되니까 떠안아야 된다. 떠안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판례에 보시면 이 저당권이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격려된 경우, 박스,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갑에 대해서만 가지는 것에 그치고, 시효 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 이제 아래 판례는 용인해야 된다라는 것. 완성 후에 밑줄만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토지의 현상 변경 등이 있었다. 다시 밑줄. 그랑은 다 용인해야 되니까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 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다만 이때는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냐. 예를 들면 소유자가 변동은 됐는데 요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고요, 갑으로부터 등기 받아오면 된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판례, 이제 자주 나오는 판례인데요. 을, 갑, 병. 그러면 을은 병에 대해서 취득시효 주장 못합니다. 못하는데 다시 어떤 사유로 갑에게 등기 명의가 회복됐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인 상태에서는 취득시효 주장하지 못하는데 다시 갑에게 돌아왔으니까 이거는 땡큐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오면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그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땡큐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래 판례는 땡큐다 투.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갑인데 미등기였다는 겁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맞춰주면 이 역시도 땡큐다 해서 갑으로부터 등기 받아올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2차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의지의 한국인. 을, 갑, 병. 그러면 을은 병에게는 취득시효 주장 못합니다. 그러나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변동의 시점을 다시 계산점으로 해가지고요.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의지의 한국인 갑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제 그 판례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점유의 상실. 점유의 상실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랬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완성 후에 점유자가 바뀐 겁니다. 점유자가 바뀐 거.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을이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소멸시효는 걸리는데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 시효로 소멸할 뿐이다.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 그 밖의 법률관계 가로해가지고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을, 갑,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용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용인해야 되는 것은 갑이 적법한 권리 행사를 했기 때문에 즉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해가지고 알고서도 처분을 했다면요. 그때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묻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중요한 판례가 나오죠. 왜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을과 갑 간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묻지 못하고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병이란 애가 갑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는 병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네,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아래 밑줄 마지막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밑에 알고 처분을 했을 때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음 마지막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사회질서반으로 무효이다.